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이박 60분 시작합니다. 시정입니다. 앞에 오늘장, 내일장에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 그리고 코인 시장, 그리고 원자재 가격 모두 주춤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또 어디에 투자처를 찾아야 되나 고민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오늘 역시 지수가 하락하면서 개인들의 매수 물량 계속 들어오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여전히 또 팔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찾아서 내가 투자를 해야 정말 손실을 보지 않고 건강한 투자 수익금을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또 SKIT 청약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힘든 종목, 고민되시는 종목 저희에게 주시고요. 같은 종목 고민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봉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히 해결해 주실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항상 매운맛 상담을 해주시는 우리 정재훈 위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직접 목소리 들으면서 궁금한 점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이니까요. 지금부터 바로바로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각 시황을요. 김혜영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오늘 시장은 전일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전일은 외국인과 기관 매수 덕에 탄력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듯합니다. 현재 이 시간은 또 어떤 시장이 보여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피의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1.19% 내린 3,21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3,200선 지지하고 있고요.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볼 텐데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가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1조 2,403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2조 1,084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3조 3,513억 원 매수 중에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의 지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현재 1.38% 내린 979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중 저점 대비 반등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 우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관 2,450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2,130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4,819억 원 현재 매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에서 5위 종목 현재 LG화학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66% 낙폭 보이면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40% 내림 81,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현재 낙폭이 큽니다. 5.77% 내린 12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현재 3.87% 내린 348,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세계 최대 소셜 스토리텔링 플랫폼인 와패드 인수를 완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6위에서 10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만이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파란불 켜냈는데 현재는 빨간불로 전환을 했고요. 현재 0.25% 오른 81만 8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현재 1.29% 내린 11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북미 웹소설 플랫폼 레디시를 인수한다고 합니다. 카카오가 보유한 다양한 IP를 레디시와 결합을 해서 북미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는 계획 밝혔습니다. 네, 현재 셀트리온 1.27% 내린 27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범아랍권 주요 국가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의 사용 허가 접수 절차를 완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1위에서 5위 종목 모두 하락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급등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현재는 낙폭 보이고 있습니다. 1.29% 내린 11만 4,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1.74% 내린 13만 5,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현재 1.47% 밀리는 6만 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검은사막 모바일이 부진했고 또 마케팅비의 증가로 1분기 아쉬운 실적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위에서 10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CJ-ENM만이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CJ-ENM 1.32% 오른 15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CJ-ENM의 쇼핑 채널을 통합한 CJ 온스타일이 어제 공식 론칭이 되었습니다. CJ-ENM은 모바일 중심의 새로운 라이브 쇼핑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HLB 현재 2.79% 밀린 3만 3,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경구용 항암제 리보세라닙의 간암 2차 3상 시험 결과가 의학학술지인 란셋에 게재가 되면서 현재 기대감이 높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증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상담 계속해서 가봐야 될 텐데요. 다시 한번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직접 전화 주시면요. 목소리 들으면서 궁금하신 점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전화로 많이 보내주시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문자 상담이고요. 더존비즈온 보내주셨습니다. 99,500원에 비중 10%인데요. 이 더존비즈온 종목을 사실 지난주부터 종목 상담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지금 83,3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많이들 부르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상담 좀 도와주시죠. 예. 오늘 3%대의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매수 단가가 9만 원대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요. 우선 이게 종목군들을 좀 볼 때 주가에 있어서의 반영이 얼마만큼 됐는가를 먼저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사실 과거에 주가가 이 7,0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장기 몇 년 상승을 해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있어서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그 부분들 때문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 좀 보여주고 있고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되면 연 기준으로 한번 매년 얼만큼의 실적이 나왔는가를 좀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을 거예요. 20년도 작년 같은 경우도 700억대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900억 정도의 이익을 좀 기록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성장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 의심할 여지는 없는데 많이 올랐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가격 조정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10% 비중으로 좀 매수를 했는데 추가 매수는 일단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고 아직까지 이게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추세 라인대가 일단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과거에 2000 코로나 때의 저점 자리대를 기록해보면 이 자리대가 하나가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자리대가 7만 원대 초반이에요. 그러면 아직까지 이 구간에서는 바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주봉상에 있어서 120주선 정도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이거를 매도 추가 매수를 한다 혹은 손절을 한다, 이 부분들보다는 반등을 좀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시장 자체가 지금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존비즈온까지도 마찬가지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상황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매도를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9만 원대 초중반 그 자리대까지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그때 뭐 종목 교체를 하든가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가 매수는 일단 진행하지 말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기다려서 반등의 기회를 노려보자. 지금 추가 매수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전화 많이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우리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만 정말 따뜻하게 주시니까요. 많이들 전화 보내길 바랄게요. 자, 다음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서울. 서울 반도체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네, 21,000원에 한 50% 됩니다. 21,000원에 50% 지금 거의 매수가 근처이고 오늘 또 지금 0.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종목들 자체가 지금 오늘 좋지는 않습니다. 분위기가. 그리고 최근에도 많은 상승이 이루어지진 않았거든요.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사셨네요. 아니, 어저께 산 게 아니고요. 2월 달에 샀거든요. 2월 달에요. 예, 2월 달에 23,000원 사가지고요. 23,000원? 예, 그래가지고 물타기를 좀 했거든요. 네. 예, 그래가지고 지금 21,000원에 돼가 있어요. 23,000원 주가가 안 갔었는데? 네, 23,000원에 사가지고 물타기해서 21,000원 돼가 그러니까 있거든요. 23,000원에 산 것도 올해 사신 거라고요? 예, 2월 달에 샀어요. 2월 달에? 예. 2월 달에는 23,000원이 간 적이 없는데요, 어머니? 그때 샀는데 2월 예. 23,000원이 아닌가 보네요. 아, 1월 달에 샀나 봐요. 1월 달에도 23,000원은 안 갔어요, 어머니.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길게 보셨어요? 아니면 짧게 보셨어요? 지금 뭐 현재는 어쩔 수 없이 길게 보게 됐어요. 원래 시당초는 짧게 보셨네요. 네네. 서울 반도체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LED 있는 종류로 하는데. 그러면 이제 LED 쪽에 이게 두 부류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네네. 전장 쪽 하나 나올 수가 있고요. 조명 쪽. 예. 그다음에 IT 기기 쪽으로 좀 나올 수 있고 가전 쪽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LED 쪽에 있어서 특허 건수, 보유 건수가 좀 많아요. 예. 그리고 업황 자체가 이제는 바닥을 쳤다라는 인식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요. 네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어머님이 이게 비중이 50%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네네.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서울 반도체가. 예. 그런데 너무 지루하네요. 좀 길게는 봤지만. 에이, 예. 어머니 그래도 오늘 같은 날 안 빠진 게 다행 아닐까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예. 만약에 어머님이 1월 달에 빡 하고 샀는데 현대차를 샀거나 하이닉스를 샀거나 그러면 더 지루하고 고통스럽겠죠. 네네, 맞아요. 그죠? 예. 그럼 그 부분들에 있어서 안도의 한숨을 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주가가 안 올라갔죠, 어머니? 네네, 안 올라갔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좀 더 가져가 보세요. 그러니까 예. 이왕 단기로 들어갔는데 어찌됐든 좀 시간이 소요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럼 시간이 소요된 만큼의 보상값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네네. 보상값은 받아야 되니까 좀 가져가시고요. 예. 비중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50%니까 예. 좀 종목이 지수가 흔들리고 종목이 흔들리면 좀 불안하실 거예요. 불안하지는 않아요. 그거 자체가 것 같아요. 불안하진 않아요? 예. 자, 그럼 한 여유는 25,000원 정도 어린애가지고. 때까지는 좀 가져가 보세요. 얼마요? 25,000원. 아, 네네. 네, 그 정도 되면 절반 정도는 좀 차익 하시고 네네. 나머지만 조금 더 보시든가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네. 성공 알겠습니다.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그래도 불안하진 않으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일단은 좀 기다려 보시면서 수익을 챙겨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이쪽으로 전화 상담 많이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전화 상담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 그거는 인데. 롯데칠성 매수가 롯데칠성.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네, 15만 5천 원에 20%요. 네, 15만 5천 원에 비중 20%입니다.
이 롯데칠성이 지금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음식료업은 코로나19 이후의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꾸준히 좀 점차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7% 이상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전망도 궁금하실 것 같고 수익 어느 정도까지 챙겨 가실 수 있을지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거 혹시 오늘 사셨어요? 네, 오늘? 비중이 20%신데 얼마에 파실 생각으로 매수하셨어요? 어머니? 18만 원 간다고 해서 샀는데, 네. 18만 원 간다고 해서? 올라와서 또 내려왔어요, 가다가. 그러면 만약에 빠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정받으면 버티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머니. 네, 버티지 뭐. 이게 예를 들어서 매수가가 어머니가 비싸게 매수를 하셨는데 이것보다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버티실 수 있으시겠냐고요, 어머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여름 이후에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응? 자, 18만 원 매수가 18만 원 정도 때까지 보고하셨으면은 보유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오늘 좀 따라 들어간 성격이 있어서 이거 조정받으면 15만 원 밑으로 아마 조정 한번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걸 참아내셔야 됩니다, 어머니. 네. 아시겠죠? 그러면 네.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서 13에서 13만 원 정도까지 조정받으면 여기서 좀 더 매수를 하세요. 단가를 좀 낮추세요, 어머니. 아시겠죠? 네네. 그렇게 해서 네, 좀 가져가세요. 네. 네, 시청자님 매수가를 좀 낮춰서 더 가져가시는 전략 말씀을 해드렸거든요. 일단 조금이라도 수익 나셨으니까 축하드리고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셨으니까 주의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종목 궁금하실까요? 대한항공이요. 대한항공이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3만 원에 5%요. 3만 원에 5% 비중입니다. 어떤 네. 부분 궁금하실까요? 아니, 조금 이제 항공 쪽으로 괜찮을 것 같아서 네. 오늘 매수를 했는데 잘못했나 어떻나 대표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지금 거의 4거래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들고 가도 좋을지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대한항공을 매수를 했으면 이게 이제 길게 보고 매수를 하신 거죠? 아니요, 길게는 안 봤어요. 그럼요. 그래도 2달? 더 달? 네. 그럼 손절은 얼마 생각하시려고요? 이거 한 3만 3천 원이나 3만 5천 원. 손절은요? 손절가요? 손절가 몰라요. 그거 몰라요, 손절가. 그냥 무조건 올라가라. 예. 무조건 올라라 그냥. 아니, 요즘에 저기 항공주가 이제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서. 앞으로 괜찮은데 그럼 길게 보셔야죠. 왜 단기로 길게 보여야 보셨을까? 돼요? 아니 앞으로는 괜찮아질 거라며요. 네. 코로나 끝나고 뭐하고 되게 되면 예. 항공 수요는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제 좀 따뜻해지면 이제 코로나도 없어질 것 같아서. 제가 봐도 쉽게 없어질 것 같진 않은데요. 그래도 요즘에 주사 맞고 뭐하고 해서 보면 금방 어찌됐든 없어질 것 4분기는 가야 돼요. 주사를 4분기요? 주사를 맞고 뭐하건 간에 같아요. 예. 종식될 것 같진 않아요. 그냥 감기 마냥 독감 마냥 그런 식으로 좀 되지 않나 싶거든요. 일단 그건 예. 중요한 건 아니고 네. 지금 보면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 한해서는 여행도 이제 허용을 하고 하잖아요. 그죠? 네네네. 유럽 쪽이나 이런 쪽은 벌써 이제 개방을 한 그런 나라들도 있고요. 예. 그러다 보면 실적은 당연히 좋아지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대처를 잘했던 게 화물 쪽으로 확 돌려왔기 때문에 손실이나 이런 부분을 좀 메꾸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네. 그럼 일단 위기 대처 능력은 잘한 그런 부분들이고, 그러면 어찌됐든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 5%를 좀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네. 33,000원, 35,000원 뭐 그 자리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괜찮을 것 같은데 조정을 받게 되면 좀 더 조정을 네.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뭐 얼마 밑에는 얼마까지 보는데요? 네? 저기 이렇게 뭐에 밑으로는 얼마까지 손절가는 얼마? 손절을 글쎄요. 만약에 손절을 한다라면 방향성 자체가 꺾여 내려갔을 때 바뀌었을 때니까 아니 그러니까 손절가를 얼마를 보고 가요? 한 26,000원 정도? 26,000원이요? 네, 그 정도 좀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해요. 네, 시청자님 말씀드린 대로 26,000원 정도에서 손절가 잡으시고요. 앞으로는 좀 더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면 좋을 종목일 것 같습니다. 잘 대응해가면서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2-3153-2611 또는 2612번 전화 주시면요. 직접 궁금하신 점 위원님에게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문자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종목 파미셀이고요. 매수가가 17,000원에 비중 30%입니다. 요즘에 의약품 업종들 다소 좀 부진했었는데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나 싶다가 또 오늘은 지금 지수 영향 받으면서 좀 하락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파미셀이 정말 실적이 안 나오는 그런 기업이었었어요. 그러다 이제 연간 기준으로 쫙 보면 이제 2018년도 때부터 실적이 흑자로 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19년도, 20년도 때 나왔었고요. 근데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니까 최대 이익이 좀 나왔어요. 120억 매출이 121억이 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4억 정도가 나왔는데 보니까 이게 이 코로나 백신에 있어 원료 공급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실적이 바로 이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찌됐든 작년 3월 달에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로 흐름들이 좀 나왔었고 1차적으로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다른 기업보다는 좀 그나마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좀 박스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제약바이오 쪽가 제 기록으로는 분석하기 제일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제약바이오를 투자를 하려면 이 회사의 임상을 뭘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이 파미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럼 17,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다면 뭐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정고점짜리 때 원저리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241선의 저항자리대로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그 자리대에서는 좀 챙겨가면서 이 자리대 위로는 좀 챙겨가면서 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소 어려운 좀 제약바이오 업종입니다. 그래도 이익 챙겨가면서 대응하자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고 궁금하실 때 또 한 번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지바이오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8,350원에 비중이 11.08%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음식료 업종, 음식료 담배 업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기대감보다는 좀 주춤한 모습 오늘 볼 수가 있는데 위원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지바이오를 좀 매수를 했어요. 이것도 이제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뭐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최근에 쪽 섹터의 종목군들 주가 흐름들이 좀 괜찮아요. 이지바이오가 작년 6월 달에 분할을 했던 그런 사항들이었었고 올해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 그런 사항들이고 다만 이제 지금 보게 되면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렇게 지금 보면 이 고점 자리대가 약 한 10,000원대 초반이고요. 그리고 저점 자리대가 이렇게 한 6,000원대 초반 정도가 좀 되는데 딱 중심 가격에 매수를 좀 하셨어요. 이게 요 자리대 좀 저항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요 자리대. 그러다 보니까 요 저항을 맞고 밀려 내려오는 그런 사항들인데 지금 구간에서 뭐 딱히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나빠 보이지는 않는 그런 사항들이고 수급 또한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이탈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지만
본격적으로 뭐 매수 유입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보유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매수가 정도에 올라왔을 때의 거래량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천만 주 이상 터져줘야 이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래량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 좀 보게 되면 박스 상단 자리 대죠. 그때를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지바이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네, 제일전기공업이라고요. 네, 제일전기공업이요. 네. 올해 1월 달에 구입을 했거든요. 네, 1월에 매수하셨어요? 네. 네. 그 비중은 20%인데요. 얼마에 매수하셨을까요? 30,300원이요. 30,300원? 33,300원에. 네. 네, 33,300원에 매수요. 비중 20%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지금 5개월째 아마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회사가 적자 회사인가 뭐 이게 언제쯤 오를란가 그 대표님한테 여쭤보려고요. 아, 네네. 일단은 작년 11월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다 보니까요. 뭔가 네,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조금 분석이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0,3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 1월 달에. 네네. 이 회사 무슨 회사예요, 어머니? 그때 제가 이제 처음 이거 주식 시작할 때 못 모르고 그 방송에 제일전기공업이 앞으로 괜찮다고 그렇게 이제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샀어요. 아, 그냥 모르고 사셨어요? 네. 그러면 어머니 그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나. 네, 이제 저기 초보인데 저 딱 첫날에 이걸 샀어요. 첫날에? 네, 이제 주식 한번 해보려고 마음먹는 첫날에. 아, 첫 종목이 제일전기공업이에요? 네. 보통 보면은요, 어머니, 이게 신규 상장한 주식은 보호예수라고 있어요. 네. 잠깐 작년 10월이니까 12, 1, 2, 3, 4, 5. 5월 달, 5월 하순경에 보호예수 물량이 좀 풀리는 게 있네요. 네. 보호예수 물량 좀 풀리는 게 있는데 이거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지금 보면 하나투자증권 요거 신규 투자자 요거 물량 나올 것 같고. 네. 그러면 지금 1,100만 주에서 유통 물량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 회사가 좋은 회사는 맞아요, 어머니. 네. 뭐 인공지능 쪽 사업도 하고 있고 이게 새롭게 4차 산업과 관련돼 있는 사업을 하는 회사는 맞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 기업적인 부분들은 그다지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은 아니에요, 지금. 네. 두 번째는 이게 보호예수 물량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보호예수 물량이 얼마큼이 이게 나오는지는 좀 공시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확정 공모가가 17,000원 정도가 되는 거고. 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얼마만큼 풀리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네. 시간 관계상 이게 조금 찾기가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좀 일단 잘 버티셨으니까 네. 좀 기다려 보셨다가요. 네네. 매수가 정도 한 3만 원 정도 오면 네. 그때 다시 한 번만 좀 전화해 주세요, 어머니. 근데 그 3만 원까지 올라오겠습니까? 예? 기다리고 제가 보유하고 갖고 가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3만 원까지라도 올라올 수 있을까요? 왜 어머니 못 올라갈 것 같아요?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자꾸 너무 변함이 없고 변동이 없으니까. 그럼 왜 사셨어요? 좀 모르고 그때 저기 주식 초보 이제 처음 시작하려고 마음 먹는 날 방송에서 이 회사가 좋다 이래가지고 그냥 추천해주는 종목이라서 자, 어머니. 그냥. 네. 주식은요, 빠지면 더 빠질 것 같고, 네. 오르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겠죠, 그러면, 어머니? 근데 네, 주가가 네. 징그럽게 안 올라가고 있어요. 예, 정말 5개월 동안에 하만 정말. 그죠? 그래서 답답하고. 답답하고 죽겠어요, 그냥. 네. 답답하고 그런 상황인데 안 빠진 게 다행이죠.
안 빠진 게 아니라 이거를 막 빠져가지고 7,000원대 내려가고 가서 그리고 이랬어요. 이거 어머니 예. 잠깐 기다려봐요. 네? 잠깐 기다려봐요. SK 하이닉스는 계속 빠지죠? 아 이걸로 얘기하면 안 되겠다. 기다려봐요 그거는 어머니. 사지도 안 했어요. 어? SK는 삼성전자는 하나도 안 샀어요. 자 어머니 네. 셀트리온 같은 거 만약에 어머님이 작년에 사셨다 그러면 계속 빠졌잖아요. 네. 그죠? 최근에 네. 계속 빠졌죠? 네, 맞아요. 셀트리온 삼형제 계속 빠졌죠. 그럼 얘는 얘처럼 되는 게 낫겠어요? 얘처럼 안 빠지고 빳빳하게 버텨주는 게 좋겠어요? 버텨주는 게 낫겠죠? 예. 주가는 올라갈지 빠질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이 회사가 나쁜 회사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끝까지 보유할까요? 좀 갖고 계셨다가 매수가 정도면 전화 다시 한번 주시고요. 네. 일부에서 좋다 카더라 한다고 해서 사지 마세요. 어머님이 직접 체크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뭐 하는 회사인가. 예. 그렇게 해야 주식으로 돈 벌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제일전자공업 상담 도와드려 봤습니다. 좀 오래 기다리셨는데 그래도 잘 대응하시면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LG 디스플레이요. LG 디스플레이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25,400원이에요.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15%. 비중 15%.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왜 빠질까요? 아니, 저는 어. 이게 눌림, 여기 좀 주식이 올라갔으니까 빠졌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무슨 뭐 경매네, 뭐 경매도네, 뭐네 해가지고 네. 좀 힘들다 하더라고요. 뭐가 힘들다고요? 이게 여기 어느 방송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들었더니요. 저는 빠지면 추가 매수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네네네. 그랬는데 손절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길래 손절하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요? 예, 선생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방송은 듣지 마시고요. 뭐 그런 방송이 다 있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자, 방송은 서울경제입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그 보는데요. 예, 어찌됐든 잘 보고 간에 있습니다. 어머니 이게 의견은 네. 누구나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긴 한데. 자, 그러면 LG 디스플레이가 빠진다. 그건 예. 모르겠어요. 관점에 따라 틀려요.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그렇게 좀 얘기할 수도 있어요. 길게 볼 거예요. 그럼 길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어요. LG 디스플레이가 실적이 이제 좋아지기 시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LG 디스플레이가 적자가 났다가 올해부터 턴어라운드가 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뭐 때문에 좋아지는가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LCD에서 지금 OLED로 넘어갔어요. 그럼 OLED 쪽에 있어서 TV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유일하게 LG밖에 없어요. 예. 지금 삼성도 못 만들어요. 예.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게 QD 쪽이나 QNED나 마이크로 LED나 이런 쪽을 지금 삼성은 계속 하고 있고요. 예. LG 같은 경우는 대면적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수익성이 오히려 좀 더 높아요. 중소형 쪽보다는. 그러면 LG 디스플레이가 추가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다라고 보여져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주가가 월봉을 보면 징그럽게 안 올라갔죠? 예. 징그럽게 안 올라가 있던 부분들이 있어서 키높이는 무조건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앞자리 숫자는 바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갖고 계시다가 예. 만약에 한 21,500원 있죠? 예. 21,500원에서 2만원 요 언저리 때까지 이게 미친 척하고 빠져버리면 예. 한 10에서 한 10% 정도 더 추가 매수로 분할로 하세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감 예상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3,212.58포인트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래도 낙폭을 조금은 줄였습니다. 1.13%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 보시면요. 장 초반에는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장 중에 이제 점점 좀 고점을 낮춰갑니다. 3,192포인트를 10시경에 기록을 하고서요. 계속해서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도 3,200선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수급이 코스피에서 좀 특징적입니다. 개인들이 3조 원 넘게 매수를 해주고요. 3조 5,005억 원을 매수하고 기관들이 1,365억 원, 외국인이 2조 1,873억 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두 파란불 켜고 있고 LG화학이 보합권이네요. 삼성전자도 어제 좀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다시 2%대 하락을 하면서 81,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5%가량 하락을 하는데요. 123,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1%대 하락, 네이버도 3.59% 하락하면서 349,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이 0.12% 상승하면서 81만 7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1% 안팎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카카오가 1.29%, 현대차가 0.65%, 삼성 SDI가 1.53%, 셀트리온 1.45%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978.77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요. 어제 상승분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1.41% 하락하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분봉상의 흐름 보시면 유가증권 시장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오후장에 974.10포인트에 거래됐던 게 최고 저점이고요. 최저점이고요. 현재는 978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면요. 역시 개인들이 매수해주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만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2% 안팎의 하락세,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에코프로빌 모두 2% 안팎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됐습니다. 시장이 정말 하루하루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개인들의 매수 물량은 들어와주고 또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좀 팔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기대를 하셨던 SKIT 테크놀로지 청약과 관련해서 오늘 상장을 했는데 이 부분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시장의 여러 악재라고 보기엔 어렵지만 그래도 좀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오늘장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난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좀 밀려 내려왔던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장의 영향을 좀 받았던 부분들이에요. 우선 미국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거기다 기술주들에 있어서의 급락, 이 부분들이 한국 시장에 영향을 받았던 부분들은 맞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미국 시장 쪽에 있어 특별한 그런 부분들보다도 아마 이 세금 인상이라든가 혹은 법인세에 대한 부분들, 이런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게 한국 시장에 영향을 좀 받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수급적으로만 보면 이런 수급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매도가 좀 많이 나왔어요. 지금 보면 장 집계를 했는데 2조대, 외국인이 특별한 날이 없이 2조 2천억의 현물을 매도했다? 기관도 1조 3천억대의 매도를 했어요. 코스닥 또한 마찬가지고 2천억대의 매도가 좀 나왔었고요. 선물 같은 경우도 1조 2천억대의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미국장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SKIT가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SKIT가 장중에 상승을 했다가 22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15만 원까지 빠졌어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수급적인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수급이 더 꼬였던 그런 상황들이고, 그렇게 꼬였던 부분들 속에서 외국인 쪽에서의 현선물 동반 매도가 좀 출회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지수가 좀 비교적 큰 폭으로 밀려 내려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보통 보면 현물이 2조대의 매도가 좀 나왔고 선물까지도 조 단위로 나왔다라면 시장이 1% 정도만 빠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더 크게 밀려 내렸던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시장에 있어서는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종목장이 여전히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최근에 올라가 있던 그런 종목군들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좋아지는 거,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해서 혹은 뭐 지표에 호전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수혜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많이 했고 거기에 공통적으로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저 PBR 종목군들이에요. 그럼 실적이 좋아지면서 저 PBR에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순환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본다든가 아니면 정부 정책적인 그런 종목군들을 본다든가 그런 좀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들 종목군들은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을 좀 포인트로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보니까 철강 쪽 섹터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추격 매수 하다가 좀 물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보다 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종목군들을 찾아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 싶습니다. 수급이 좀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따라가는 종목을 찾기보다는 아무래도 지금은 좀 늦은 것 같으니까요. 다른 종목들 찾아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감된 지수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23% 내려갔습니다. 3,209.43포인트로 그래도 3,200선 지지를 해주는 상황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1.43% 하락을 했습니다. 978.61포인트로 이전 거래일, 그러니까 어제 말고 그 금요일의 거래일에 지수만큼 다시 돌아왔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도 좀 변동성이 있는데 오늘은 5원 80전 내려갔습니다. 1119원 올라갔습니다. 5원 80전 올라가서 1119원 60전 이렇게 마감이 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종목 우리산업이고요. 매수가가 28,500원에 비중 80%입니다. 일단은 비중이 80%라 조금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우리산업 8,000원대의 매수를 좀 하셨어요.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 우리산업도 전기차 쪽에 이슈가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부품을 좀 조달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올해 실적은 좀 좋아질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최근에 주가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2차전지 쪽에 장비사라든가 부품 이런 기업들이 힘을 쓰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시발점이 됐던 부분들이 자동차 쪽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2차전지 쪽에 있어서의 자급화 이 부분들을 있었잖아요. 완성차 쪽이. 그러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밀려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사양산업이 될 것인가 그거를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거든요. 완성차 쪽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이 2차전지를 만든다? 제가 봤을 땐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협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그걸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갈 거다라는 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우리 산업 같은 경우도 자동차 부품 쪽에 있어서 뭐 내연차가 됐든 전기차가 됐든 부품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속 성장할 섹터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한 차례 1차 상승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조정 구간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를 할 구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사양산업이 돼버리거나
역성장에 들어가 버리거나 혹은 뭐 경쟁사, 강력한 경쟁사가 나왔거나 이런 일이 나오게 된다라면 오히려 주가는 더 밀릴 그럴 부분들인데 아직까지는 주가적인 수준에 있어서의 이상은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냥 다만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있다라. 1승에 끝나고 다른 종목군들, 업종군들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기간 조정 형태로 박스권역을 좀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실적에 대한 전망이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고 4개월 정도 지금 기간 조정 박스권역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좀 상승 시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중장기로 투자를 해본다라면 이 고점 자리대는 넘어서지 않을까 싶어요. 35,000원짜리 대는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1차적으로 이 목표가를 한 35,000원 정도 전고점 자리대 그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산업에 대해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잘 대응하기 되겠고요. 다음 문자 상담 확인해 볼게요. 다음 종목은 SKI 테크놀로지. 드디어 이 종목을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7만 4,500원. 비중이 13%인 걸 보니까 아마 따라가셨다가 이 가격에 지금 좀 물리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상장 첫날에 이제 공모가가 10만 원대였잖아요. 지금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17만 원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17만 원대 4,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잘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뭘 고민해 보냐면 신규 상장이 됐던 주식들, 예를 들어서 SK바이오팜이라든가 그런 기업들을 봤을 때 어떻게 올라갔는가 그 부분들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3번을 그리고 난 이후에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상한가를 한 번 기록하고 나서 밀렸어요. 그러면 이때 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을까 그걸 고민을 해보게 된다면 이때의 이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좋았었어요. 들끓었었어요. 막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상당히 컸거든요. 근데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보니까 오늘 전부 다 따상에 대한 부분들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간다 막 얘기하고 따상상이니 뭐니 얘기 나오니까 기다렸겠죠. 그러다 이제 조정 받으니까 여기다 싶어서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지금 분리막 쪽에 있어서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성장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오늘 뭐 테슬라도 많이 밀려내려갖고 2차전지 쪽에 있어서 조정 기간을 좀 버티고 있고 성장주 쪽에 있어서의 차익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이 기업도 투심에 좀 위축이 된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어디가 바닥인가? 그건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17만 원짜리 때 글쎄요. 13% 정도라면 지금은 뭐 그냥 보유를 해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수급적으로 봐도 외국인 쪽에 200만 주가 매도가 나왔어요. 반대로 기관 쪽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 저점 자리 때 오늘 또 저점을 또 깨면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내일 반등이 아마 저는 길게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 오히려 승자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략은 지금 구간에서는 이게 뭐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거나 그럴 부분들은 없어요. 이 회사에 있어서의 가치적인 그런 부분들, 성장성적인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된다라면 오늘 리포트가 나왔을 때 4만 원 리포트가 나온 게 됐어요. 창피를 좀 당하게 됐던 부분들인데 그만큼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지금 관점에서는 그냥 보유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 싶고요. 만약에 15만 원도 깨고 내려가거나 하게 된다면 밀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확인을 거치고 나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전 반대로 내일장 같은 경우는 의외에 좀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매도하는 것보다는 좀 보유를 해보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유해 보시면 내일은 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리고요. 또 1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정재훈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 2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